장교수의 내교육 TV 라디오 산책. 브레인 편집장이 읽어주는 브레인 기사. 이번 기사는 브레인 95호에 실린 뇌과학 리뷰 편의 문어의 뇌에서 발견한 인간의 지능 유전자 기사입니다. 3개의 심장과 9개의 뇌를 가진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라는 부제가 붙은 기사인데요. 한국대학연구원 성민규 연구원이 기고한 그 전문 기사입니다. 2년 전쯤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다큐멘터리가 화제였다. 이 영상은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년 남성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남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으로 돌아가 매일 바닷속 다시마숲 사이를 헤엄치다가 우연히 암컷 문어와 만나는 이야기를 다룬다. 문어와 주인공 사이의 교감과 치유를 넘어 대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깊은 메시지를 전하며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비롯해 다수의 상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야생동물 중에서 주로 포유류를 위시한 척추동물과 교감을 나누는 다큐멘터리나 영화는 다수이었으나 무척추 동물인 문어와 인간의 교감을 그린 작품은 드물었다. 이 희귀한 영상을 보고 있으면 문어와의 교감이 주는 따뜻한 감동을 넘어 문어의 영리함 자체에 놀라게 된다. 과연 문어는 얼마나 똑똑한 것일까? 고차원적 인지나 문제 해결 능력을 넘어 인간이나 고등 포유류가 갖는 정서까지 가지고 있을까? 문어는 기억력이 좋다. 생쥐 이상으로 미로도 잘 찾고 길도 잘 기억한다. 도구도 잘 다룬다. 유리병의 뚜껑 정도는 쉽게 돌려서 열고 코코넛 껍질이나 큰 조개 껍데기를 들고 다니다가 천적이 나타나면 그 속에 숨기도 한다. 척추동물 중에서 도구를 다루는 동물은 원숭이나 돌고래, 까마귀 정도밖에 없다. 문어는 지루해지면 주위의 부유물이나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장난도 친다. 이전까지 놀이는 고등 포유류의 전유물로 알려져 있었다. 문어는 사람 얼굴도 기억할 수 있다. 2010년에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2주간 한 사람은 문어에게 먹이를 주고 다른 사람은 까칠한 막대기로 문어를 괴롭힌 결과 먹이를 준 사람에게는 경계 없이 다가가고 괴롭힌 사람에게는 멀리 떨어지며 경계의 보호색을 띄었다. 실험자가 매일 옷을 바꿔 입어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문어는 위장술도 뛰어나다. 복잡한 피부 조직을 이용해 주위의 색뿐 아니라 패턴, 질감까지 몇 초 만에 흉내낼 수 있다. 1시간 동안 무려 평균 177번이나 색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문어는 놀랍도록 똑똑하고 괴이하다고 생각한 한 과학자는 이 연체동물이 우주에서 온 바이러스에 의해 생겨난 돌연변이이거나 아예 외계에서 온 생물일 수 있다는 주장을 과학저널에 발표하기도 했다. 문어의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외계 생명체라고 믿게 될지도 모른다. 일단 심장이 3개이다. 몸 전체로 피를 보내는 심장 1개, 아가미로 피를 보내는 심장 2개가 있다. 피도 척추동물과 달리 파랑색이다. 척추동물의 혈액 속 헤모글로빈처럼 이 연체동물의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금속 단백질 헤모시안이 파란색 구리를 가지고 있어서이다. 또 온몸의 피부를 통해 빛과 색을 인지할 수 있다. 원래 문어의 눈은 시력이 카메라처럼 정확하지만 생맹인 것으로 알려져 어떻게 주위 환경에 맞춰 몸의 색을 바꿀 수 있는지가 수수께끼였는데 2015년 연구로 피부 전체에 광수용체가 분포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빛과 색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빨판마다 화학 수용체가 있어 8개의 팔로 사물을 만지면서 맛도 함께 느낄 수 있다. 무척추 동물 중에서는 뇌가 신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잠을 자는 패턴도 인간의 논렘 수면과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 심지어 렘 수면과 비슷한 상태에서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 피부의 색과 패턴을 끊임없이 바꾼다. 문어의 뉴런 개수는 약 5억 개로 토끼나 올빼미와 비슷하다. 그런데 뉴런 대부분이 뇌에 모여있는 척추동물과 달리 문어는 뉴런의 3분의 2 이상이 8개의 팔에 분포한다. 문어의 뉴런은 척추동물에 비해 미엘린 수초가 부족하여 신호 전달 속도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배적인 중앙신경망을 구축하는 대신 지역신경망에 더 의존하는 전략을 택했다. 즉, 문어의 8개 팔에 미니 뇌가 하나씩 있어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문어는 마치 머리에 하나, 팔에 하나씩 전부 9개의 뇌가 있는 것과 같다. 문어의 높은 지능의 비밀은 유전자 수준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2015년 연구에서 캘리포니아 두점박이어의 게놈 분석 결과 유전자 수는 27억 쌍 염기 서열로 30억 쌍의 인간과 비슷하고 단백질 코딩 유전자는 33,000개로 25,000개인 인간보다 더 많았다. 최근에는 문어의 뇌에서 인간이 가진 특정 유전자가 발견됐다. 인간의 게놈에는 점핑 유전자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름에 붙은 점핑이 의미하듯 어디든지 이동하고 복사될 수 있는 유전자이며 인간 게놈의 45%가 이 점핑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돌연변이나 세포의 방어 기제 등에 의해 휴먼 상태를 유지한다. 그중 드물게 활성 상태를 유지하는 점핑 유전자를 LINE 유전자라 하는데 인간을 포함한 유인원의 진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LINE 유전자는 특히 해마에서 강한 활동이 포착되어 학습, 기억 등의 활동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바로 이 LINE 유전자가 문어의 뇌에서도 발견된 것이다. 캘리포니아 두점박이 문어와 참문어 유전자 분석 결과 이 문어들의 뇌, 특히 학습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수직엽에서는 LINE 유전자의 활동이 강하게 포착되었다. 이 발견은 LINE 유전자가 인지, 기억, 학습 등의 활동과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문어의 높은 지능에도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또한 문어가 고등 포유류처럼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고 상황을 기억하고 예측 등 높은 의식을 가진 생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스페인계 한 기업이 2023년 세계 최초로 양식 문어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히자 동물보호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문어는 고통을 인지하고 지각력이 있으며 독립생활을 하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양식은 문어에게 평생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은 주로 포유류를 비롯한 척추동물만이 대상이었으나 문어처럼 지능이 높은 두 종류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어 이들도 높은 지능과 충분한 지각 능력이 있음이 밝혀졌고 이에 두 종류도 동물보호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을 기르거나 채집하거나 요리할 때 최대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종류의 행동학 전문가인 레스브리지 대학의 제니퍼 매더 교수가 전한 문어가 산채로 먹힐 때 느끼는 고통에 대한 묘사는 끔찍하다. 두 종류는 척추동물처럼 고통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런 상황들을 기억한다. 이들은 생으로 조각나서 먹힐 때 고통을 느낀다. 특히 8개의 팔이 미니뇌라 불릴 정도로 신경계가 분산되어 있어 강한 고통이 지속된다. 예를 들어 사람이나 척추동물의 경우 신체의 일부가 잘린다면 두뇌와 연결이 끊겨 그 일부가 먹히는 동안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두 종류는 분산된 신경계가 신체 일부에 남아 씹히는 내내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올해 영국에서는 실제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척추동물인 문어나 개 등을 지각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스위스에서는 바닷가재를 산채로 끓는 물에 바로 넣거나 얼음물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한국은 아직 척추동물만 동물보호법의 대상이지만 앞으로 그 대상이 확대돼 산낙지 같은 일부 요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이러한 동물보호법의 대상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문어를 비롯한 무척추동물의 생태, 특히 뇌에 대한 연구 성과가 쌓여가면서 이루어졌다. 뇌에 대한 탐구는 비단 우리 인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헤아리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네, 외계 생명체가 아닌가 하는 것까지 주목받았던 문어의 뇌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장 교수의 뇌교육TV 라디오 산책 브레인, 이번 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